안녕하세요. 와우! 원팀 여러분, 네, 테크스타 도하구 기자입니다. 오늘 엄청난 사회적인, 그것도 전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이런 어떤 난제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문제 해결 방법을 고민하다가 거기에 대해서 좀 조언을 주실 분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김용욱입니다. 요즘에 굉장히 그 공공장소나 아니면은 또 공부하는 데나 또 회사에서나 요즘에 굉장히 많은 그 원격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지금은 제 일로 열심히 삼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말이죠. 기자간담회 이런 것도 여러분 오프라인에서 진행됐거든요.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뜬금없이 기자들한테 이런 걸 들이밀었습니다. 팀스. 네, 팀스. 네, 문제 해결을 팀이 해결해야 된다. 멋진 이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온라인으로 간담회를 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제가 그럼 이게 온라인 간담회뿐만 아니라 지금 오프라인에 있는 수많은 세미나나 또 맞습니다. 지금 이제 오프라인 교육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와 툴들이 많구나. 그러다 보니까 정확히 더 잘 알려주겠다 이러면서 이제 김용욱 부장님이 등장하신 거죠. 이것도 많이 쓰고 계셨나요? 뭐 이때까지 저희는 뭐 본사하고 미팅을 하거나 할 때 뭐 보통 100명, 150명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할 때도 많이 사용을 했고요. 특히나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 사회적인 거리두기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요청이 많습니다. 요즘에 제가 맡고 있는 일이 에듀케이션 팀에서 기술 전략을 맡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요청이 오고 있고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는 데들은 굉장히 잘 쓰고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들은 쓰게끔 많이 도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기술 회사들의 특징은 먼저 자기네가 적용하고 나서 이렇게 고객들한테 딜리버리 하고 있다 이런 걸 보면은 많이 내부에 이제 축적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지금 도우려고 하고 있고 아마 김 부장님도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뭐 저희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또 특히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게 또 IT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뭐 기술 테크니컬 콜 같은 걸 하는데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한 30명이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한 명이 얘기할 때마다 말할 때마다 뒤에서 계속 파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매니저하고 얘기하고 허가를 받아서 괌에서 3개월간 거기서 코딩을 하기로 계획이 돼서 그 사람은 해변가의 카페에서 코딩을 하면서 콜을 하다 보니까 파도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럼 진짜 어떤 서비스인지 이용할 수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들어볼까요? 일단은 그 팀스라는 이게 보면 지금은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화상 통화 쪽에 많이 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팀스라는 툴은 사람들이 모이고 같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하나의 협업 플랫폼이고요. 협업 플랫폼. 협업을 하기 위한 모든 게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통화뿐만 아니라 뭐 화상 회의 그래도 회의에 필요한 뭐 백그라운드를 제공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또 파일을 공유하고 그리고 또 채팅도 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타임라인 이런 것들도 다 제공이 되거든요. 지금 저희 회사 분들이 제가 팀을 만들었는데 일단은 콜을 만들었고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미팅을 만들었고요. 여기 바로 참가를 해보면 접속에 들어갈 때 일단 자기 모습을 한번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지금 참가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두 분이 지금 접속이 돼 있죠. 미모의 두 분이 갑자기 들어와 계시네. 네, 저희 회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분이. 소리 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보면서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회의를 하기도 하고요. 또 가끔은 이제 또 뭔가 잘못했을 때는 얼굴을 보면서 까이기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이고 이 화상아 이러면서 욕도 얻어먹는. 그래서 화상아.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가 보면 뭔가 좀 더 추가적인 자료 같은 거 보여줘야 자료 보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니까요. 그럴 때는 여기 있는 요 공유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 바로 여기에서 내가 사용하는 요런 파워포인트 자료나 아니면은 요런 자료를 한번 띄워볼까요? 이렇게 띄우면 바로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밑에
화면으로 배치되면서 가운데 이렇게 뜨는군요. 네, 이렇게 파워포인트 자료가 나와 있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쭉 나와 있고요. 네네. 제가 보통 컨퍼런스 콜 같은 거 들어가면 한 150명씩 들어가는 콜이 있거든요. 네네. 그럼 밑에 사람이 다 안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몇 명 더하기 뭐 몇십 명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도 그 중에서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말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배치가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먼저 보일 수 있게끔 네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제 슬라이드를 하나씩 넘기면서 네, 바로 이렇게 설명을 가능하군요. 설명도 하고 회의도 하고 바로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바로 얘기를 하면 네네. 또 바로 대화에 참여하니까 이 팀스 콜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250명까지 접속이 가능합니다. 오. 그래서 250명이 모여서 이제 다 제각각 자기 얘기도 하고 손도 들고 지역권을 달라고 해서 그 사람이 또 자기 자료도 여기처럼 이렇게 띄워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근데 또 가끔 하다 보면 이렇게 예쁘게 준비되어 있는 자료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그럴 때는 이런 펜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프레젠테이션을 일단 중지를 하고요. 네네. 여기 공유 기능에 가보시면 네네. 여기 화이트보드가 있거든요. 오. 그래서 이걸 띄우면 바로 이 펜으로 쓰면서도 회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 그래서 펜은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먼저 서비스했는데. 그죠. 뭐 먼저 냈기는 했지만 뭐 여러 회사의 펜들도 다 좋습니다. 네. 네,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서피스 펜도 좋고요. 네. 또 저는 이런 것들도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팀즈. 도라 이붓 네, 바로 이렇게 그림까지 잘 그리시네요. 네, 바로 이렇게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올리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네네. 좀 더 다른 내용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사이에 또 모든 사람이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거든요. 네네. 네, 그럴 때는 여기에 있는 이 채팅 메뉴를 이용을 해서 바로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 있다고 하거나. 네, 질문 있으신 분 이렇게 하면. 네, 그래서 앞에 사람 보통 이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콜 같은 경우에는 네네. 앞에 발표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네. 옆에서 또 발표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발표를 도와주시는 분들은 이제 채팅해서 바로 대답도 해주고 네네. 앞에 회의는 회의대로 계속 진행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죠. 저 빨리 지금 질문이 올라왔네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라고 올리셨는데요. 네, 대답이 궁금해지는군요. 자 대답은 어디든 상관없이 일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이 팀즈 장점이 해변에서도 코딩한다고 했는데 집에 가서 일해. 이렇게 바로바로 소통이 가능합니다. 네네. 학교나 강의도 교수님들이라든가 누가 완전한 영상을 다 녹화해서 힘들게 계속 편집하고 막 이런 후순위 작업하시려고 고생하시는 것보다는 네네. 지금 다들 발표자는 갖고 계셨었잖아요. 맞습니다. 뭐 파워포인트라도 힘드시면 PDF라도 해가지고 공유를 하면서 하면은 학생들 최대 100명 들어오는 강의 거의 없잖아요. 네네. 교양 강좌 몇 개 빼고는. 맞습니다. 그럼 그렇게도 활용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저도 요즘에 또 수업을 듣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네. 보통 출석 체크가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하면 기술적으로 해결을 할까, 접속한 사람들의 로그를 어떻게 뽑아서 그걸로 체크를 할까라고 고민했었는데 네네. 제가 수강하는 그 교수님 같은 경우는 학생들한테 얼굴을 다 이렇게 다 켜라고 한 다음에 네. 한 사람씩 계속 출석을 부르시더라고요. 얼굴 이렇게 화면 다 켜는데 한 30분 걸려서. 지금은 이제 이거 적응 계시겠네요. 교수님이라든가 누군. 지금 모든 사회가 지금 네네. 온라인으로 적응하는 단계라고 보고 있는데 네네. 어차피 온라인으로 가야 되는 건 맞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뭐 고객 미팅을 한번 해야 돼라고 하면 고객을 만나러 가는데 1시간, 1시간 또 회의하고 다시 돌아오는데 1시간. 네. 이게 사실 1시간 회의하자 2시간을 써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만나는 사람 미팅에 들어온 사람이 10명이면 결국은 20시간을 커피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왔다 갔다 하는데 또 가솔린 떼고 하면 지구에도 안 좋고 네네. 결국은 온라인으로 하는 게 그 시연 같은 것도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파워포인트 말고 엔지니어 분들이라든가 이런 데는 네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이게 어떻게 똑같은데요. 아까는 네네. 여기 공유하기에서 파워포인트를 바로 선택을 했는데 바로 네네. 이렇게 바탕화면을 바로 선택을 하시면 네네. 제 바탕화면에 있는 걸 그대로 다 송출을 해줍니다. 예, 여기에서 뭐 제가 쓰고 있는 네네. 어떤 걸 띄워볼까요? 그럼 바탕화면 전체 지금 하시는 내용이 그대로 나가니까 상관이 네, 없나요? 이런 제 컴퓨터 화면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건 그대로 다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유 버튼을 갖고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체크해보고 네네. 준비해 놓으면 되겠군요. 강의하시는 분이 미리 맞습니다. 사전에. 네. 그래서 바로바로 이런 것들을 시연을 하기도 하고요. 요즘에 같은 경우에는 뭐 코딩 같은 것들도 네네. 다 같이 모여가지고 화면 공유하면서 다 같이 코딩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아까처럼 채팅창에서 저는 안 돼요. 이건 네네.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질문을 올리면 네네. 선생님이 일일이 대답하기도 전에 그 중에 또 누군가가 된 사람이 이렇게 알려주는군요. 하면 돼요라고 해서 아. 자정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서로 채팅하면서 도와주고. 네네. 요게 또 녹화 기능도 되죠. 네, 여기 보면 네네. 녹음 시작 버튼을 방금 제가 눌렀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되고 이게, 있군요. 예, 빨간색으로 녹음이 네네.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요 지금 회의하는 내용이나 음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 녹화되어서 동영상 파일로 바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이나 아니면 수업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바로 확인을 하는 그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오늘 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라이브나 이런 식으로 방송 하다 보니까 네네. 막상 이제 완전히 그냥 라이브로나 영상으로만 하지 말고 이런 스타일로 가볍게 한 다음에 요걸 영상으로 녹화해 놓고 나중에 요거를 후순위 작업을 하고 공유해 주는 게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네네. 이렇게 가능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툴들을 한번 써보시는 연습도 하시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전 이게 이제 장점이라든가 저번에 한번 간담회 때 보니까 위키 기능도 있더라고요. 위키 기능, 네, 물론 있고요. 네,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 팀이라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가 속해 있는 팀들이 쭉 있고요. 아. 오늘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팀을 하나 만들었는데 네네. 여기에 보시면 방금 뵀던 그 저희 회사의 얼굴들이 얼굴? 바로 이렇게 네네.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팀스라는 게 말 그대로 팀을 만드는 거고요. 네네. 그 팀 안에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작업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팀을 생성하게 되면 여기 게시물 그리고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파일 메뉴 그리고 위키 기능 이런 네네.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위키에다가 제가 어떤 내용들을 쓰면 실시간으로 다른 팀원들하고 그 내용이 그대로 공유가 됩니다. 네네. 그래서 보통은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놓고 공유를 하잖아요. 뭐 네네. 워드 파일이나 아니면 아래 한글 파일 이런 걸 네네. 하나 만들어 놓으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파일 이름이 점점 길어져요. 아, 그래서 뭐뭐 하면 이거 1.0, 2.0 그렇죠. 누가 또 추가하기도 하고. 그렇죠. 추가하면 그 다음에는 언더바 파이널 그쵸. 파이널 했는데 또 붙여 언더바 파이널의 파이널 파이널 2번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네네네. 근데 여기처럼 파일을 하나 놓고 여기에서 다 같이 편집을 하면 또 다른 사람이 뭘 편집하는지 여기서 실시간으로도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하나의 자료를 놓고 그걸 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이는 건 지금 세 가지 메뉴만 보이는데 네네. 이 옆에 있는 이 더하기를 눌러보면 훨씬 더 많은 앱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원노트 같은 노트 앱을 바로 추가를 하거나 네네. 아니면 자주 보는 엑셀 파일이나 아니면 폼 그리고 파워 BI 같은 네네. BI 화면도 바로 여기 추가를 하실 수도 있고요. 분석하는 분들은 또 저렇게 엑셀 다음에 파워 BI 하면 놀고 먹습니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참. 그리고 뭐 쉐어포인트 그리고 요거는 팀 내에 스트림을 할 수 있는 스트림 서비스도 있고요. 팀 내 스트림이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회장님의 공지 말씀 이런 것들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물론 이제 잘 안 보지만 그런 걸 어디인가 올려야 되는데 그런 걸 홈페이지 같은 데 올려놓을 수도 없잖아요. 요즘에는 네네. 또 CEO 리스크 이런 것도 네네네.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사 내에서만 공유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스트림에서 그 동영상을 올리고 여기다가 걸어 놓으면 권한이 있는 이 팀 안에서만 공유가 되는 동영상 플레이가 바로 네네. 나옵니다. 아, 네. 그 외에도 보면 뭐 요 기능들은 계속해서 추가가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기능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못 쓸 정도인데요. 이 중에서 이 생태계가 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팀즈 안에. 네, 맞습니다. 그 서드 파티 앱들이 인증받아가지고 엄청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것도 보면 그 하나의 그 표준화되어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네네. 그 규격에만 맞으면 계속 여기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평소에 잘 알던 앱들도 많이 있으실 거고요. 네네. 이 중에서 제가 여기 플래너 같은 걸 하나를 제가 추가를 해보면 네네. 자, 여기 계획의 이름 테스트라고 해서 바로 저장을 하면 바로 새로운 탭이 추가되고 여기 플래너라는 앱이 바로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제가 이름을 테스트로 했기 때문에 테스트가 됐고요. 여기에서는 할 일을 정하고 할 일을 사용자들한테 할당해주고 그러고 나서 진도율을 쪼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 국내 기업이나 누굴 또 아니면 이제 국내 기업에서 이제 네네. 이렇게 오피스 생태계라든가 네네. MS 생태계 쪽에 같이 있는 분들 중에는 요 앱 화면 이쪽에 네네. 얹어놓고서 써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글로벌하게 나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사내에서 쓸 수 있는 기능들은 맞습니다. 올려놓고 인증받고 쓸 수 있고.
그리고 여기 필요한 뭐 웹사이트 이런 것들도 추가해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은 여기다가 계속 추가를 하고 이 추가되어 있는 이 탭의 기능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팀원들하고 빠르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디어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뭐 신입 기자 교육 자료라든가 맞습니다. 아니면 그때 그런 게 있거든요. 기사를 손봐줘야 되잖아요. 이때 들어와서 교정해줘도 되겠네요. 같이 쓰게 그렇죠. 되면 또.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에서 들어오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게시물에 파일로 그렇죠, 하나 올려놓고 작업을 하시면 게시물에 만약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같은 걸로 작업을 네네. 하셨다라고 하면 바로 검색을 하면 그 안에 있는 메타데이터까지 싹싹 긁어서 검색을 해주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원하는 이슈들을 찾아서 기사를 재활용하거나 하는 게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번에 사스 취재하다가 네. 얼떨결에 오피스 365를 구매한 가입했어요. 유료 가입자. 근데 혼자 있다 보니까 팀즈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혼자 쓰는데 이거 누구랑 같이 써봐야 재미난데 하고 있다가 네네. 근데 의외로 이제 오피스 쓰는 사람들은 그게 앱도 있고 쓰기도 쉽잖아요. 네네, 근데 맞습니다. 존재를 의외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쓸 수 있는데도.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람들이 팀즈를 쓰다 보니까 이런 앱들도 있네 하면서 조금씩 빠져드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쓰다 보니까 또 아까 말한 서드파티처럼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 내 필요한 거를 여기 또 있네 해서 연동을 더하기는 뭐지? 또 뭐가 이만큼 있네? 이건 네. 또 뭐지? 하면서 그 제 주변에 있는 교수님들도 몇 분 네네. 팀스를 쓰다가 뭐 쉐어포인트나 아니면 여기 또 추가되는 앱들 네네. 기능들을 하나씩 확장하면서 감탄사를 전하기 위해서 계속 전화를 하시는 바람에 좀 힘든 면은 있지만 그래도 감사한 일이죠. 네, 늪에 빠지게 될 겁니다. 네. 뭐라고요, 여러분? 팀즈. 원팀. 네, 네. 하나의 팀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이름도 되게 잘 지은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보다 보니까 팀즈 보니까 영어로 보니까 끝에가 MS로 끝나더라고요. 그러네요. 내가 잘못 봤어. TEAMS. 근데 이 팀즈를 쓰다 보면 라이센스 문제를 네네. 여쭤보지 않을 수 없잖아요. 네네.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혼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만약에 파워포인트가 됐든 뭐 PDF가 됐든 아니면 다른 뭐 노트가 됐든 이런 걸 갖고 뭔가 자료를 만든 다음에 네네. 대략 몇 명까지 들어오게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 일단은 그 한 팀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는 제가 지금은 정확하게 네. 기억이 안 나는데 필요한 만큼 이때까지 리미트에 걸린 적은 없었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그 한 팀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화상 통화나 이런 거에 있어서 제약이 250명. 그리고 또 팀스 라이브라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회의하듯이 인터랙션을 하지 않고 캐스트하는 방식으로 있는데 그거는 10,000명까지 접속이 가능합니다. 저분들은 그냥 일반 방송을 들어라. 나의 이야기를 들어라.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실제는 이제 많은 기업이라든가 지금 이제 오프라인 세미나라든가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네네. 이 사람이 들어온지를 확인하거나 네네. 오프라인 세미나도 등록하고 하는 게 있었는데 네네. 문제는 이런 툴은 있는데 등록한 사람, 네네. 그러니까 등록된 사람들한테만 이메일을 새로 보내거나 이렇게 할 때 이런 때는 어떤 앞에 화면을 등록 페이지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뭐 도움 줄 수 있는 서비스가 있나요? 뭐 이게 한 10대 명이면 교수님처럼 이렇게 일일이 출석도 부르고 하면 되는데 사실 그러기는 쉽지 않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네. 바로 이 마이크로소프트 폼스라고 있습니다. 이 이름이 항상 이 마이크로소프트 솔루션들은 약간 대명사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름을 그냥 먼저 선점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SQL 쿼리를 날릴 수 있는 서버 이름은 SQL 서버. 그렇죠. 그래서 설정하는 데 좀 힘듭니다. 그래서 그 SQL 서버 이름이 뭐예요? 라고 그게 SQL 서버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SQL 서버예요. 그래서 그런 이름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웹앱 하면 웹앱을 돌릴 수 있는 서비스 이름이 뭐예요? 웹앱이에요. 네. 근데 이것도 역시 폼스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생각 안 날 때는 그냥 대명사를 쳐보면 필요한 서비스가 다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양식을 만들 수도 있고 퀴즈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퀴즈를 하나 만들어서 보면 이렇게 문제도 낼 수가 있고요. 네. 교육적으로 하시니까 이런 퀴즈를 이걸로 만드시는 거예요? 네. 퀴즈를 저는 이제 강좌 같은 걸 하고 퀴즈를 여기다가 띄우는데 이제 요거를 실제로 공유할 때는 여기 있는 공유 기능이 있고요. 그래서 요 공유 기능을 선택을 해보시면 바로 이렇게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할 때도 이 링크를 줘서 등록을 시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정말로 이 강좌를 중간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다 들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럴 때는 중간중간에 이런 퀴즈 같은 걸 내는데 퀴즈를 어떤 식으로 내느냐 하면 여기에 있는 이런
QR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QR 코드를 카피해서 네네. 캡처를 해서 요걸 자기 파워포인트 같은 데 넣어 놓는 거죠. 그래서 세미나 하다가 중간에 QR 코드가 땅 뜨면은 핸드폰으로 땅 지금 찍으면 하세요라고 하면 바로 요 퀴즈가 나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얘들이 틀어놓고 듣는지 안 듣는지도 중간에 놓고 응답한 사람은 적극 참여자. 그렇죠. 아닌 사람은 틀어놓고 뭔가를 하는구나. 딴짓 하고 있구나. 네네. 아웃. 넌 학점 아웃이야. 이게 또 중요한 게 퀴즈를 낸 시간을 체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응답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응답자가 바로 나옵니다. 바로 그래서 34명이 응답을 했고 평균 점수가 36.2점밖에 안 되네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통계도 나오고요. 네네. 그다음에 전체적인 이 결과는 엑셀 파일로 바로 다운로드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아보면 이 사람이 몇 시 몇 분에 응답을 했다 이런 것들이 나와요. 살벌하네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걸 시간으로 이렇게 딱 쇼팅을 해서 내가 문제를 낼 시간하고 1시간 뒤에 대답을 했다. 얘는 이제 친구한테 링크만 받으면 되죠. 그런 애들은 이제 다 걸러내는 겁니다. 지금 응답하세요 했을 때 나중에 항의한다 한들 네네. 당신은 지금 이 시간이 남아있다. 그렇죠. 이 시간 데이터가 남아있다. 네네. 그래서 사실 세미나는 중간중간에 이런 걸로 하면 이제 최종 점수가 몇 점 이상이면 상품을 드려요. 이러면 집중도도 높일 수가 그렇죠, 있고 그렇죠. 학교라면 이런 걸로 이제 추석 체크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QR코드 했으니까 그걸로 네네. 해서 보내다오. 네네. 이 폼 같은 걸로 만들 수가 있네요. 네. 그래서 이 폼스도 오피스 365 안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그럼 앞에다가 먼저 이제 페이지 만들 때 네네. 올려놓으면 되겠네요. 강의할 때. 네. 그걸 먼저 만들어 놓고 QR코드를 앞에다가 따서 붙여놓으면 그대로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또 설문조사 할 수도 있겠네요. 폼주로 만들어서. 네. 이걸로 바로 설문조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만족도 조사 1점부터 5점까지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미리 보기 같은 걸 눌러보면 네네. 일반 PC에서는 이렇게 보이고 네네. 휴대폰에서는 이렇게 보여요. 이런 것들도 다 확인해 가면서 레이아웃을 뭐 이미지도 좀 넣든지 해서 좀 예쁘게 만들거나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어떤 오프라인 세미나 하는 분들도 이런 거 먼저 갖고 등록 페이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퀴즈 낼 수 있으면 상품 같은 거 걸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또 설문조사 또 만들 수 있고 맞습니다. 요거 갖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연동시키고 그걸 한번 이렇게 한 사이클 돌려보면 활용도는 좀 높아질 수 있겠네요. 네. 뭐 건강식품 대표님이 하신 표현대로 참 좋은데 빨리 방법이 없으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요. 네. 근데 아마 전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오프라인에 관련된 행사가 지금 많이 멈춰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차피 고객들한테 정보를 주거나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고 하다 보면 분명히 이제 버추얼 세미나든 온라인 세미나는 많이 열려야 되고 뭐 학교가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대학교는 일단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아마 그럼 오프라인에 수많은 이 행사가 온라인으로 많이 오게 돼 있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중요한 세미나나 알찬 세미나나 이런 것들이 서울에 많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도권이 또 좀 떨어지고 지방으로 내려가면 더더욱 기회 자체가 박탈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온라인으로 인터랙션을 하면서 세미나를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은 기회가 될 거다. 그리고 뭐 1000명, 2000명짜리 세미나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250명 미만이면 바로 인터랙션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네,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워낙 오프라인 세미나가 서울 위주였으니까 지방에 있는 분들은 그런 강의 들어가기 너무 힘들다 이랬는데 뭐 어떤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 안 좋은 문제죠. 실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제 그런 상황이 좀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런 때 이런 툴이나 서비스를 써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이겁니다. 팀스. 네.